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때에 따라 앞뒤말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는 한 시부모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엄하신 시아버지 때문에 항상 눌려 사신 시어머니라고 양해를 구하는 남편. 하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선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초강수를 두시는데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차, 이제는 어느 정도 시댁에 적응하고 그러려니 하는 며느리가 되어오는 줄 알았는데 감염병 시대에 또다시 시어머니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상황에 따라 앞뒤가 다르신 분들입니다. 나름 적응을 하고 웃어 넘기고 억지로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어오는 줄 알았는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네요. 시아버지는 매우 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말이 곧 법이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런 엄중하고 근엄한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였었죠.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가 현직에 계실 때 오래전부터 단골인 불고기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아주 반갑게 시아버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며느리 드리고 나서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이 집 불고기 맛도 좀 보여줄 겸 오셨다고 은근 자랑을 하셨죠. 그때까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먹고 난 뒤 2차 추가로 시킨 불고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고기란 게 먹을 때 몰아붙이면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고기는 다 먹었고 불판에 숯불만 달달 데워져 가고 있는데 추가로 시킨 고기가 오질 않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말씀하셨죠. 아니 왜 고기가 나오질 않는 거야? 얘 아가 네가 가서 한번 물어봐라. 고기 가져오는데 소를 잡아서 오나? 단골인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네.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까먹은 것 같다. 얼른 가봐. 분명 시어머니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시아버지 기분을 살피며 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홀로 나가려고 하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해? 사정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질 않는 거지. 뭘 그렇게 닥달을 해?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을 이런 식당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손님들, 갑질하는 손님들, 그게 얼마나 꼴불견인 줄 알아?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사람이 왜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 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배려가 없냐고. 결국 그날 저희는 추가로 시킨 불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서 가져다 주지 않으신 거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진 허허 기분 좋게 웃으시며 주문을 놓친 분에게 그럴 수도 있다고 기다리는 동안 소화도 되고 식구들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해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주문을 놓친 종업원을 절대로 탓하지 말아 달라고 사장님에게 특별히 언급도 하시고 말이죠. 사장님은 단골이신 시아버지에게 죄송해서 안절부절이셨습니다. 이렇게 이해심 많고 남 배려심이 깊으신 시아버지, 참 좋으신 분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저런 배려심은 남들에게만 허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1도 통하질 않았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 때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댁과 저희 집이 아무리 막혀봤자 20분 안짝이어서 그리 계산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글쎄 바로 앞에서 차 사고가 난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서둘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알겠다, 괜찮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 전혀 알겠다라는 반응이 아니셨죠. 그렇다고 저희가 몇 시간 늦은 것도 아니고 30분 정도로 오버했을 뿐인데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일장 연설을 늘어 놓으시더군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예측 못하고 결혼하고 첫 명절에 일이 약속 시간을 어길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일전에 단골 불고기집에서 볼 수 있었던 이해심과 배려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계속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면 어쩌냐? 만일의 사태에 대비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명절 때 사고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고,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평소처럼 출발하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첫 명절인데 어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나는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고. 그런데 자식들이 이 아비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그렇게 정신 놓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니들이 만일 기다리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새벽같이 집에 도착을 했었어야 했던 것이야. 니들 머리로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겠지만 현명한 자식들이라면 그리했을 것이다. 내 말 알아듣냐? 살다 살다 밥상머리에서 그런 구박 처음 받아봤었네요.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못해서 어른들을 기다리게 한 것은 분명히 저희의 잘못이지만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야 했는지. 그런데 아까 전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다, 천천히 와라, 알았다 라고 대답을 하셨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 저희들을 혼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비난의 대상은 주로 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말이죠. 네 아버지 말이 다 맞다. 원래 첫 명절이면 며느린 새벽같이 들어와야 하는 법이야. 부모님께서 첫 명절 때 어찌하라고 일러주시지 않았었니? 요즘 젊은 애들 아무리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이건 우리 아들이 챙기기보다는 며느린 네가 더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었어야 했던 거야. 만일 네가 생각이 있는 애였다면, 그리고 부모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애였다면 오늘이 아니라 늦게라도 어제 들어왔겠지. 아휴,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 같구나. 갑갑하고 답답해질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많이 상했었습니다. 왜 남편과 제가 좀 더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에 저희 부모님이 나왔어야 했는지. 그리고 늦잠을 자고 느릿느릿 행동을 한 건 바로 남편이었었는데 왜 제게 그 화살을 돌리시는지. 남편을 쳐다보니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 대꾸도 안 하면서 말이죠. 뭐라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덩달아 저까지 죄인 모드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명절은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나게 되었죠. 그 불고기 집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하셨던 분이 자식들이 좀 늦으니 무슨 잡아먹을 것처럼 혼을 내시는데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시아버지 눈치 봐서 시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면 한술 더 떠서 난리를 치셨고 시아버지가 차분해지시면 바로 차분해지시고 무슨 꼭두각시도 아닌데 그리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시댁 기분에 휩쓸려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 보였었습니다. 무슨 벙어리도 아니고 내 변명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며느리인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인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하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말처럼 앞으로 내 인생 갑갑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래 남편이 회사와 좀 가까운 곳에 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회사와 정반대의 지역에 말이죠. 왜 그곳에 구했냐고 했더니 그때 남편은 제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했다고 말이죠.
연애 때부터 남편과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망의 신혼집을 언급하긴 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스타일이지만 너무 자연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에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좋아하는데 그런 조명이나 인테리어가 가능한 집이면 아늑하고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로망이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집은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꿈을 꾼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란 원래 편의성을 가장 따져야 하는 법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약을 해놓은 집이 완전 북유럽풍은 아니지만 인테리어 자체가 그렇긴 하더라고요. 조명 시공을 한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워낙에 로망이었으니까 서프라이즈로 저만을 위해 그 집을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회사와는 정반대였었기에 한 20분 정도 더 들어간 거였었는데 아무리 제 로망이라고 해도 그리고 오직 저를 위해서 그리 했다고 해서 기쁘긴 했지만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의심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원래 남편이 연애 때만 해도 편리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깔끔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었고 결혼하기 전 자취방 스타일을 봐도 블랙 아니면 화이트로 정말 심플 그 자체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주렁주렁 대롱대롱 달려있는 집을 저 때문에 계약을 했다? 더군다나 자기 출근 시간에 더 멀어지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의 시댁과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지역의 집을 구하라고 한 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이 살아야 내가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네 시아버지 피해서 내가 이곳으로 놀러 오기도 하고. 아이고, 네 시아버지랑 있으면 너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 그동안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다지만, 이젠 결혼했으니까 부모 근처에 살아야지. 늙으면 남편 다 필요 없더라. 나는 요즘 우리 아들 보는 재미에 살아. 그리고 만일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도 들고 네 시아버지처럼 마누라 쥐잡듯이 잡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 위할 줄 알고 귀한 줄 아는 그런 남자. 바로 우리 아들이 그렇잖아. 그렇다고 너 우리 아들 너무 부려먹지 말아라. 우리 아들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애야.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피난처라고. 암튼 니들이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볼 수도 있고 너무 좋다. 가까운 곳에 집 얻기를 너무 잘했어. 신혼 초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시간이 저나 남편이 없을 때 오셨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동네에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 시어머니는 쪼르르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번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저희 집에 비면 시어머니의 피난처 혹은 안락한 공간이 되어 버렸죠. 시어머니 시댁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에 그래도 저희 집에 오면 자유를 얻는다고 하셔서 이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는 애연가이신데 시어머니 앞에서도 막 펴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시댁에는 뭔가 쩐내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에 반해 저희 집은 항상 쾌적했고 아늑하고 무엇보다 조명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마치 본인이 공주라도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좋아라 하셨거든요. 시아버지 성격 아니깐 처음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에서 쉬시면서 뭔가 트집을 잡으시는 분도 아니었고 보고 싶은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댁의 TV 주도권은 오직 시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TV도 내 마음대로 못 봐. 그리고 아유 지겨워. 맨날 그 정치 얘기 막 열변을 토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 어디 좀 나갔다 와야지만 그 뉴스 소리 안 들리지?
하루 종일 뉴스, 뉴스, 뉴스. 확 그냥 TV를 던져버리던지 아니면 TV가 알아서 폭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유, 지겨워, 지겨워. 그렇게 지가 잘할 것 같으면 지가 할 것이지. 그런 깜냥도 못 대면서 맨날 방구석에 뉴스만 이래저래 째려보고. 리모컨 아주 전세 냈다. 나는 집에서 TV도 자유롭게 못 봐. 그리고 내가 집에 붙어 있으면 지가 심심하니까 자꾸 옆에 와서 앉으라고. 그럼 또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거야. 그 정치 얘기로. 그러니 내가 견디겠니? 니네 집에라도 이렇게 도망을 나와야지. 네 시아버지한테는 니들을 부탁해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준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알겠지? 그렇게 계속해서 무탈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너무 편안해서인지 아니면 저희 집이 그렇게 좋으신 건진 몰라도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을 본인 집처럼 활용을 하셨습니다. 친구분들도 저희 집에서 만나시고 요리도 해 드시고 가끔은 맞고도 치시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 시어머니 포함 친구분들이 박을 대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었네요. 제가 놀란 만큼 저희 시어머니도 당연히 놀라셨겠죠. 그런데 시어머니 체면이 있으니 어디 티를 낼 수가 있나요? 잠깐 가져갈 것이 있어서 집에 들렀다고 한 뒤 저는 친정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해주겠다 하시며 오늘 고마웠다고 하시더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예민하게 굴면 안 되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에겐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게 미안하다거나 혹은 쑥스럽다거나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절대 전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너무 잘 놀았다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아주 칭찬 일색이야. 인테리어 너무 잘 해놓았다고 혹시 며느리가 그쪽에서 일하냐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었어.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좀 화가 났습니다. 이건 편해도 너무 편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혼자 오셔서 자유를 만끽하시는 건 좋은데 친구분들까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가족이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지만 친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남이나 다름없는데 주인 없는 집에 남을 들이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다 하니 시어머니야말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셨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니네 집에 모였어도 한 번 뭐 망가뜨린 적 있니? 아니 뭐 냉장고에서 뭐라도 꺼내 먹은 적 있어? 우리 니네 집에서 놀 때 다 사가지고 와서 먹었고 배달 음식 시켜도 그 쓰레기까지 다 챙겨갔었어. 그리고 주인이 없는 집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 집 주인인데 내가 그 아들이 어미인데 내가 집 주인이나 다름없는 거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지금 내가 너한테 허락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니들 집에 내 친구들 내 마음대로 불러들였다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참네. 너 좀 웃기는 애다. 우리 아들이 왜 이 집을 선택한 건데?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어. 지 아버지가 답답하게 굴면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집 얻은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내 돈 2천만 원도 들어갔다. 이 집 드나드는 동안 2천만 원어치 뽕 뽑지도 않았는데 너야말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집 소유권은 어느 정도 나한테도 있는 거야. 나 지금 정말 기가 막힌다. 시어머니 말에 기가 막힌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애초부터 나를 염두에 두고 이 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구했다는 말인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뻔뻔하시기까지 한 시어머니 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이건 마치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일 결혼하면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했었으니까요. 퇴근한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에게 들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벌개진 얼굴로 자기야 하고 애교로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만 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작당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시아버지 밑에서 자유롭게 사신 분도 아니고 하물며 시댁 소파에 누워 있지도 못한 분이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사는 저는 미처 배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봐서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알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너털 웃음이 났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였었는데 남편은 제 화가 풀렸는 줄 알고 애교를 부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엄마가 그래도 집안 어지르거나 하진 않았잖아. 자기 정말 몰랐지? 눈치 못 챘었지? 엄마가 항상 신경 쓰고 싹 치우고 간 거잖아. 그 바람에 항상 우리 집은 깔끔 그 자체였었고, 물론 자기가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혹시나 자기한테 들킬까봐 거의 매일 대청소 수준으로 청소하시고 간 거였었더라고. 우리 엄마 완전 대박이지 않아? 자기야, 화 풀어라.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만 오면 완전 공주가 되는 기분이래. 우리 엄마 공주 대접 조금만 더 해주자. 그동안은 완전 하녀 취급 받았었는데 여기 오면 공주가 되는 기분이라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없잖아. 자기 반차만 안 썼어도 몰랐었던 일이잖아. 어? 어? 자기야, 화 풀어라. 어? 웃어봐, 얼른.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그런 남편을 째려보고는 저는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고 꼭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긴 했거든요. 그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런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저만 손해이기에 저는 최고봉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안부 인사를 하고는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말이죠. 아버님, 이번 주에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 그날 쉬는 날이더라고요.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친구들을 불렀지 뭐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주말에 아버님 집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버님 주말이면 항상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실 텐데, 어머니께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 참인데,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주인이 없는 집에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파티를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님께 들으시고 나중에 답변만 좀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끊겠습니다. 시댁 난리 났고 남편까지 시댁에 불러들여서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와 남편 대신해서 사과를 받았고요. 시아버지에게 말을 함으로써 일이 좀 더 커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이번 일은 저를 배려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희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이 집안 가족이니 만일 싸잡아서 혼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이 날 수밖에 없지만 시아버지는 본인의 직계 가족한테는 유독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이었으니까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집안 망신 제대로 시켰다고 시어머니를 잡으신 듯 하더군요.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 출입금지 당하셨습니다. 오실 수도 없고 시아버지가 보내시지도 않고 더욱이 요즘 감염병이 난무하는 시대에 더욱이 오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아버님한테 말했다고 나 원망하지 마.
애초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럴 일이었어. 그런데 만약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고 혹은 나한테 그 현장을 걸렸을 때 조금이라도 미안한 내색을 하셨다면 나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여기가 어머니 집이야? 그럼 어머니랑 살아. 2천만 원? 그 2천만 원 줬으니까 여기 어머니 집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 집 어머니 때문에 얻은 거였어? 너 만약 이 사실 우리 아빠가 알면 어찌 될 것 같니?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아? 어디서 애교를 떨고 난리야. 우선 내 아빠가 아니라 네 아빠한테 혼나보도록 해. 나한테 애교 떨지 말고 덜 혼나고 덜 잔소리 듣고 싶으면 네 아빠한테 앵앵거려. 알겠어? 시어머니 2천만 원 썰은 거짓이었습니다. 뻔뻔하다 못해 지게 거짓말까지. 그리고 남편도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도 있긴 했지만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를 위해 이 집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집에서 하루 정도 머물러도 되냐고 말이죠. 이유인 즉슨 시어머니 친구분이 감염이 되셨는데 시어머니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친구 만났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엄청 혼내실 것이라고. 아예 저희 집에서 머물면 안 되냐고. 하, 진짜. 그럼 저희는요? 만약 시어머니가 감염이 되신 상태에서 저희 집에 머무르시면 그럼 저희는 어쩌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얼른 시아버지께 이실직고 하고 거리두기를 바로 하시라 말씀을 드렸네요. 물론 저희 시아버지가 잔소리가 정말 엄청 심하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1시간 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사람 미치게 하긴 하거든요. 그런 성격인 거 시어머니는 이제 좀 적응하실 만도 한데 여전히 저런 실수를 하시며 시아버지 심기를 건드린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철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주눅이 들어 사시는 건지. 그런데 만약 주눅이 들어 사신다면 저런 잘못하시겠어요? 결론은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생각이 너무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